안녕하세요. 글씨캠프입니다. 천자문 하루에 한자 읽고 쓰기. 자, 옥출곤강에 이어서 검호거걸, 여기서 칼검자 이제 쓰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쇄물에 나오는 한자가 이렇게 생겼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 게 우리가 이제 활자체로 볼 수 있는 모양인데요. 자, 이것만 가지고 쓰자고 그러니 아이고, 글씨가 참 써놔도 어렵더라. 그쵸? 느끼실 거예요. 이게 써보신 분들. 자, 요거를 이제 좀 다양하게 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좀 쓰기 쉬운 방법. 그렇죠? 자, 이제 대표적으로 어떻게 이런 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변이 작고 방이 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성칼도, 이 칼도가 들어가면은 이쪽이 오른쪽이 작아지죠. 그럴 때는 반대로, 자, 중심부터 잡아 놓으시고 이거를 이렇게 3분의 1로 나누잖아요. 한 칸, 두 칸, 세 칸 나눴을 때 이쪽을 두 칸을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좀 크게 넓게 한번 써볼게요. 요거는 살짝 이렇게 넓게 잡아주는 게 좋아요. 칸을. 예. 이 폭을 넓게. 요 점도 작게 찍지 말고 좀 길게 찍어서. 그러면 요거의 중심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의 중심이 따로 나와요. 이렇게. 요걸 중심으로 해서 안에다 넣으시면 되는데, 자, 그럼 왼쪽 오른쪽이 또 구별이 되죠. 왼쪽 입구는 조금 작게 쓰세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조금 커져요. 이렇게 바짝 붙여 쓰시면 돼요.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점을 이렇게 엇갈려서 사람인 모양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써놔도 별로 멋이 없잖아요. 어렵고 쓰기도 어렵고. 그래서 약간 변형된 형태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쓰냐면 점 4개로 변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 찍으셔도 돼요. 이런 모양으로. 그러면 이쪽 칸이, 자,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란히 맞았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쪽을 좀 작게, 좁게 되겠죠. 작은 것보다도. 자,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올 수가 있어요. 반대로. 그렇죠? 네. 이쪽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행서로 왔을 때도 이 부분이 이제 뭐 점을 연결해서 쓴다든가 아니면 한일자 형태로 하나로 이렇게 건다든가 그런 식으로 변형된 모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자는 또 다른 형태가 있으니까 하나 더 소개시켜 볼게요. 자, 이것도 쓰다 보니까 이쪽이 획이 2개로 되니까는 쓰기가 좀 어렵더라. 그래서 어떤 형태를 취해서 쓴 모양이 있냐면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이렇게 잡았는데 점 2개, 2개, 2개 이렇게 찍어요. 근데 이 부분이 선칼도가 아니라 칼날인으로 쓰여진 부분도 있더라. 이런 모양도 나중에 같은 자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행서까지 할게요. 행서는 사용을 많이 변하는 것보다 그냥 한 가지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같이 똑같이 와요. 근데 여기서부터 잘 천천히 할게요. 한일자 긋고 입구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요. 점 찍듯이 점 3개로 찍어요. 그리고 힘 빼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여기까지 이 부분까지 같이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타고 올라와서 이런 형태로 많이 이제 행서에서 좀 쓰기 편하게 이런 쪽으로 많이 그 쓰여진 형태를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요거 하나만 할게요. 뭐 여러 가지 뭐 이 모양까지 하려고 그러면 사실 행서는 이 모양으로 하면은 또 멋이 안 나니까 주로 이런 형태로 많이 썼더라. 자,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우리가 한자를 배우는 데 있어서 이런 모양이 있고, 그렇죠? 형음의 같이 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보통 이게 전체적으로 헤아려 보면 15획이 나와요. 그럼 부수부터 보겠습니다. 부수는 이쪽 부분, 선칼도 이게 부수고, 우리가 읽어지는 부분은 검 이렇게 읽죠. 검도 할 때 검. 예. 그래서 검 이렇게 읽어요. 그리고 뜻은 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칼. 아, 검은 칼이구나. 그렇죠? 이렇게 해서 모양, 소리, 뜻, 한자의 3요소를 한 번에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이렇게 해서 칼검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다음 영상은 이제 우리가 이름호, 부르짖을호 이렇게 나오죠. 네, 호칭할 때 쓰이는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어, 호자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씨캠프입니다. 천자문 하루에 한자 읽고쓰기 검호고거래 이름호자 이제 쓰는 거 보겠습니다. 많이 좀 복잡하죠. 예, 많이 복잡합니다. 우선 쓰는 거 잘 보시고 제가 이제 어떻게 쓰는지 설명드리면은 그걸 보고서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죠? 여기가 이제 호랑이 호자가 들어갔는데 더 복잡해져요. 그리고 이 부분은 활자에 보면 떨어져 있는데 붙여서 쓰이는 또그 인터넷에 나오는 그런 사전을 보면은 붙여 써 있는 것도 있어요. 자형 자체가 또 이렇게 떨어져서 이런 모양으로 쓰여져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설명을 이제 또 쓰는 방법까지 다 제가 제시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중심을 항상 잡아 놓으시고, 일반적으로 한자는 변과 방으로 나뉠 때는 변은 3분의 1만 쓴다는 건 이제 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일단 칸을 나눠 보세요. 하나, 둘, 셋 칸을 나눠 보시고 이 부분 이렇게 하고 3분의 1만 쓰시면 돼요. 여기서는 수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살짝 기울어서 이렇게 내려와요. 그랬을 때 중심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입구의 중심과 살짝 표시만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 중심을 나란히 맞춰야지 요거 한자만 독립적으로 중심이 딱 맞는 형태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글씨 크기 이제 자형이 어떻게 되냐면 살짝 커지죠. 이렇게 아래 위로 커지는 형태를 보여요. 그랬을 때 이렇게 사선을 그어놓고 보면은 살짝 올라가는구나 오른쪽으로 좀 위에서 써야 되겠네 하는 게 설정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까지 내려오죠. 획이 많고 좀 복잡한 거일수록 획과 획 사이를 더 아주 긴밀하게 아주 더 좁게
빡빡하게 잡아주는 게 요령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칸을 이렇게 꽉 채우세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이제 붙인 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좀 이거보다 세우는 게 좋아요. 붙여 쓰셔도 돼요. 이렇게. 네, 그러면은 떨어진 거랑 또 붙은 거랑 또 이렇게 느낌의 차이가 나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렇게들 많이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행서로 나올 때는 몇 가지 그 변형된 형태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는 제가 몇 가지로 다 소개를 좀 해볼게요. 그리고 해서 자체도 모양이 조금씩 달라진다. 그것도 같이 해볼까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앞에 부분 이것만 따로 써서 호자로 써요. 왜? 복잡하니까. 예, 복잡하니까. 요거를 써볼게요. 이건 무슨 자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는 호자구나. 대신에 이 올라갔어요. 이렇게. 여기는 좀 더 수직으로 쓰는 게 좋아요. 여기는 기울였지만은 더 길게 나오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런 모양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쪽 부분이 물론 처음에 글씨가 나왔을 때 이렇게 정립이 되기 전의 형태인데, 다양한 형태를 한번 그래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대신에 여기서는 또 이게 올라갔어요. 이런 형태예요. 올라간 형태. 그리고 여기서 좀 달라져요. 이렇게 하고 여기 비침하고 그리고 한 일자리 이렇게 긋고요. 이렇게 해줘요. 그 다음에 요 안으로 이런 형태로 글씨가 들어와요. 여기서부터 한 번에 길게 내려가시면 돼요. 이런 자형도 있더라. 그러니까는 한 가지 글씨를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활자체에서 볼 수 있는 이렇게 쓰자라고 현대적으로 쓰는 한자의 모양과 옛날에 필사를 많이 할 때 썼을 때 이렇게 쓰면 이제 복잡해지니까 좀 편리한 쪽으로 행서를 쓰기 위한 그런 글씨 형태로 많이 변했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행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걸로 우리가 저기 행사 한번 써볼게요. 이건 좀 많이 복잡하니까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이렇게 와요. 이렇게 왔죠? 끊어서 여기서만 이렇게 연결하세요.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가서 타고 올라와서 훨씬 더 멋있어지죠. 이게 보통 이런 형태, 요거 빼고 앞에 부분 빼고 이런 형태의 모양이 우리가 어디 민속촌이나 이런 데 가면은 큰 대문에 용호 이렇게 써놨을 때 이런 자형으로 써 있을 거예요. 이게 호랑이 호자예요. 물론 이런 모양도 있지만은 대부분 이런 형태로 많이 씁니다. 요걸 가지고 행서로 써도 돼요. 네, 똑같이 이렇게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형 쓰는 거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이 부를 호자의 부수는 뭐다? 자, 호랑이 호자가 부수예요. 네. 그리고 읽을 때 어디만 읽죠? 소리 부분, 부분, 호 이렇게 읽어요. 호. 그 다음에 뜻은 이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뭐 부르짖을 호 이렇게도 나와요. 자, 이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형음의를 한꺼번에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쓰는 것까지 이렇게 형태를 좀 다양하게 제가 소개를 해봤습니다.
제 영상이 부디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글씨캠프입니다. 하루에 한자 천자문 읽고 쓰기 검호거골의 클거자. 자, 이제 쓰는 거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주고, 이제 이 필순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가 나오는데, 필수는 조금 제가 쓰는 거 위주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사전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험 볼 때 하는 필수과는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요거는 지난 영상에서는 이 부수하고 이거 쓰는 거를 마지막에 했는데 오늘 이게 또 먼저 할게요. 자, 그럼 클거자의 부수가 뭐다? 장인공자예요. 요 안에 요게 들어간 거죠, 그렇죠? 네. 모양이 좀 달라져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썼냐? 거기까지 하게 되면 좀 복잡해지니까. 자, 그 다음에 이런 형태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소리 부분 있죠. 읽을 때 뭐만 읽죠? 자, 거라고만 읽죠. 거. 거인 뭐 이럴 때. 그 다음에 뜻은 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크다. 자, 이제 쓰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자, 중심을 이렇게 설정해 놓고 가로획을 이건 아래 위로 좀 길죠, 그렇죠? 네, 폭이 이렇게 컸어요. 중심에서 온만큼만 가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쓰는데 불편하다 그러면 이거부터 쓰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길이를 세로 길이를 설정해 놓으면은 간격 맞추기가 훨씬 더 편해질 수 있어요. 자, 요 공간만큼만 내려오면 되겠죠? 이 부분도 요걸 기준으로 해서 하나, 둘, 셋 공간을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보통 아래가 좀 긴 듯하게 나오지만은 너무 지나치게 그 가로획을 길게 하면은 이것도 이런 자들이 훨씬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1자, 2자, 3자 뭐 이런 거. 예, 6자, 7자 이런 거. 숫자에서도 그렇죠? 획이 적을수록 쓰기가 쉽지가 않더라. 예. 자, 이건 이제 행서로 쓰는 거. 간단하게 이거는 이제 획이 이제 또 얼마 안 되니까는 뭐 설명할 시간도 굉장히 간단해지네요. 자, 여기서는 자, 이거부터 할게요. 그리고 내려갔고, 자, 여기서 여기 이렇게 왔어요. 그다음에 살짝 맥락만 달아주면서 이런 형식으로. 그런데 이건 다른 형태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아, 이거 옛날 그 이런 필사나 이런 편집글 뭐 이런 데 나와 있는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양 자체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가 신화 신자 쓸 때 여기서부터 획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없어요. 근데 여기다 점을 하나 더 찍고 이런 형태의 자형도 나와요. 이것도 같은 클거로 쓰이는 겁니다. 이제 한자 공부를 많이 하시고 어떠한 뭐 문헌 같은 거 보시고 할 때 활자에 이런 게 있으면은 신화신자인가 그게 아니고 그냥 클거자다. 예, 저희는 이제 자형 연구를 주로 하는 사람이니까 자형에 대해서만 주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부수 같은 경우는 마무리 짓기 전에 이런 건 그냥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방법이 없죠. 모양이 확 달라지는 부분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영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글씨캠프입니다. 천자문 하루에 한자 읽고 쓰기 검호거골의 골자, 집골자죠. 글점프 골 그러면은 집은 집인데 임금이 사는 집 이렇게 사전적으로 나와 있죠. 자, 우선 쓰는 순서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글씨캠프 영상은 쓰는 거 위주로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글씨 잘 쓰는 방법을 말씀드리니까 그거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많이 복잡하죠, 그렇죠? 여기도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복잡한 거를 조금 어, 옛날서부터 써오던 그런 서체를 가지고 가끔 설명드려요, 그렇죠? 이제 모양이 많이 변형된 모양이 나오니까는 조금 낯설어하거나 어색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근거 없이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다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거나 그런 자형이 있는 걸 가지고 말씀드리지. 일단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중심을 이렇게 잡아 놓고 항상 글씨 쓰는 방법을 우리가 제시를 하잖아요. 그럴 때 문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왼쪽보다 오른쪽이 조금 커져요. 활자에도 보면은 여기보다 여기를 크게 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필로 쓸 때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옮겨져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으로 나누시면 돼요. 자, 왼쪽에 하나 좀 길게 내려가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안에 뭐가 이렇게 뭐 어떤 내용물이 들어가잖아요. 이럴 때 이걸 짧게 쓰게 되면은 굉장히 곤란하다. 이 공간이 좁아져서. 자, 요것도 우리가 활자체 보면 딱 막았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탁 쳐서 올리세요, 이쪽 공간을. 그럼 중심으로 해서 여기다가 바로 하나 짓고 요거보다 살짝 올라가게. 자, 요런 모양이 나왔죠, 그쵸? 그리고 간격은 여기는 올라갔지만 요건 좀 더 이렇게 수평을 더 유지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요걸 그대로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양쪽에다가 약간 변형된 형태도 같이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많이 복잡한 거는 막 바짝바짝 붙여야 돼요, 이렇게. 요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만 쓰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내려간 다음에 가운데다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여기까지 내려오고 나서 이 비침의 각도에 준해서 점을 찍어 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 아래 부분이 길어져야 돼요. 공간이 그래야지 많이 납니다. 이렇게 쓰는 이제 우리가 사전에서 지금 현재 볼 수 있는 형태가 이런 형태의 자형이 있고요. 또 우리가 뭐 속자, 뭐 동자, 약자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 자들이 변형된 글자가 생기냐면 너무 복잡하니까 조금 편하게 쓰기 위한 그런 쪽으로 자꾸 옮겨간다. 예, 속자를 가지고 하나 얘기를 해 볼게요. 똑같이 인제 그냥 주목으로 할게요. 자, 이 부분까지는 똑같이 이렇게 좀 길게 내려왔어요. 그럼 어느 부분만 바뀌냐? 안쪽에 있는 부분만 바뀌어요. 안쪽에 있는 부분만. 여기에 점을 2개 이렇게 찍어요. 하나, 둘, 셋 해서 여기를 한 번에 이렇게 내렸어요. 요 모양이 요렇게도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자연스럽게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안에 부분이 또 다른 모양으로 바뀌는 게 있어요. 요거까지 한꺼번에 다 할게요. 똑같이 나오는데 자, 여기까지는 또 똑같은데 이제 이 오른쪽에 나오는 이 부분이 조금 모양이 바뀌는 형태가 있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해주고 내려간 다음에 이 보자 쓸 때 옆에 나오는 부분 있죠? 이렇게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형태가 조금 더 우리가 필사를 할 때 편리한 쪽으로 옮겨갔더라.
그리고 여기를 그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러면. 비문이나 이런 데서 발견할 수 있는 글씨 형태인데요. 어떻게 바뀌냐면 행서하기 전에 이 상태에서 점이 하나, 둘, 여기까지 해 놓은 다음에 이게 한 번에 내려간 형태도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렇게 하고 그냥 점으로 두 개 이렇게, 이런 형태의 자형도 나온다. 다 같이 쓰이는 거예요. 이제 금세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 문문자에 대한 거를 한 번 더 이제 설명드리고 이제 행서로 가겠습니다. 이 문문자가 이게 제가 그 중국 간체자에 대해서 영상 몇 개 요즘 이제 그 구상을 하고 이제 순차적으로 올라갈 건데, 어떻게 바뀌느냐, 간체자가 는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거 한번 해봤죠. 우리가 행서에서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된 이런 형태의 자형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활자체로 나왔을 때 문문자가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우리가 행서라는 그 서체에서 요 모양만 따다가 이렇게 해서체로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요걸 기준으로 이제 그 행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역시 길게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 연결돼요. 이렇게 조금 더 연결성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린 이 부분을 가지고 행서를 쓰여진 그런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렇게 하고 한 번에 이렇게 내려와서 이런 형태로 많이 그 쓰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형태이다. 이것도 이렇게 보면 좀 자세히, 이거 따로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 여기 요 부분에서 이렇게 떨어진 형태, 이 형태가 여기로 이렇게 옮겨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형은 쓰는 거 위주로 지금 설명드리잖아요. 굉장히 다양하게 편리한 쪽으로 생략을 하거나 또 더 보태는 경우는 없어요. 생략이 되죠. 이런 형태로 쓰기 편리하게 발전해 왔다. 그리고 지금도 형태가 다양하게 나오니까는, 자, 공부하실 때는 이 형태를 그대로 공부하시지만은 내가 쓸 때는 어떻게 한다? 그렇죠. 이렇게 좀 편하게 바꿔 쓰시는 것도 괜찮다. 그 다음에 이제 골자가 이제 부수가 뭔가를 좀 알아볼게요. 문문자가 부수예요. 그리고 읽어지는 부분이, 소리 부분이 골 이렇게 나죠. 골. 그 다음에 뜻은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집, 골 그러죠. 근데 우리가 읽어지는 부분은 골 이렇게만 읽는다. 그래서 이런 모양, 형태, 소리 부분, 뜻 부분 같이 하나의 세트로 공부를 해야지 나중에 이제 천자문도 사실 네 자씩 된 250문장, 그렇죠?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자씩 된 문장. 검, 호, 거, 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칼을 부른다. 어떤 이름으로 부르냐? 거궐이라는 칼이 있다. 이 거궐은 뭐 아주 그 보검, 예? 보검 중에 하나인데 이름이란 얘기죠. 구야자라는 사람이 만들었대요. 우리가 이제 5월 동주할 때 그 월나라 왕 구천, 예? 구천이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보검을 5자루를 얻었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름이 거궐이다. 그러니까 그 네 개는 안 나오잖아요. 여기 네 개 문장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걸 한문으로 해서 공부하실 때는 그런 부분까지 다 이제 책
뽑으시면 다 나와요. 근데 제가 여기서는 영상 자체가 물론 한문을 공부하는 시간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제시를 해 드리지만은 이 쓰는 방법을 가장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셔라. 이렇게 제가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글씨캠프 컨셉이 그렇잖아요. 글씨 잘 쓰는 방법을 익히는 채널이니까. 그리고 총 18회기예요. 이거 셀 때. 예, 그리고 보통 요거는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획이 이렇게 한 번에 연결되는 부분 있죠. 그건 꼭 하나로 세서, 그리고 쓸 때도 하나로 써야지 더 자형이 예쁘게 나온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골자까지 해서 거목어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